부동산 경매 전문가들과 함께 물건의 권리 분석과 가치 분석을 연구하고 있는 세종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경매에 관계되어 있는 기본적인 지식부터 심도 있는 내용까지를 주기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할 계획인데요. 특히 세종시에 올라오는 물건을 기준으로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특정한 물건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단위의 정보들을 꾸준히 주간 단위로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꾸준히 제 영상을 앞으로 시청을 하시면 부동산 경매에 관계되어 있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일 것이라는 믿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24일 현재 세종시 주간 경매 물건 정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경매 물건에 나온 것은 총 62건이고요. 그 중에 신건이 7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찰됐던 건수가 55건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그 주거용 건물 있잖아요. 주거용 건물이 아파트, 주택, 다가구, 도생인데요. 아파트가 12건으로 당연히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주택이 2건, 다가구 1건, 도생 1건이 있습니다. 상가는 23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대 수익 때문에 접근하는데 세종시의 상가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장이 1건 있고요. 그리고 토지 쪽으로는 전답, 임야, 대지, 도로가 있는데 전이 3건, 그리고 답이 4건, 임야가 6건, 대지 2건, 도로 1건이 있습니다. 보통 세종시에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한 벌 정도는 유찰이 됩니다. 세종시는 한 번 유찰 때마다 30%씩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유찰되면 입찰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아파트는 8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금매 수준이거나 뭐 금매보다 조금 높게도 그 낙찰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주택이나 다가구 도생 같은 경우는 특수 물건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틀린다고 보시고, 상가 같은 경우는 기본이 한 번, 2번 정도 유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씩이니까 77에 49, 2번 유찰되면은 최초가의 4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9% 절반 이하 정도에도 낙찰이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세종시 상가의 문제점들 때문에 위치 좋거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을 해보시고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요. 나머지 공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고, 세종시 토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기본 최초 물건에 대한 감정가보다도 높이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토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거나 이런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그 경매가 나왔을 경우에 감정가 이상도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권리 관계들이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개발하다가 멈춘 것, 이런 것들은 2번 정도까지 유찰된 후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역시 이런 것들은 특수한 상황들에 따라서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물건들 중에서 매주 한 건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잘 나오지 않는 물건인데요. 이 다가구 있잖아요. 세종시의 다가구의 경매 물건은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다가구 물건이 있어서 다음 주에 경매가 진행되는 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경매 물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22 타경 11234 다가구 원룸입니다. 지금 감정가는 13억 3천 정도의 감정이 나와 있었던 건데 2번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2번 돼서 현재는 그 최저 매각 금액이 6억 5천 선인 49% 정도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새마을 금고에서 임의 경매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청구 금액은 그 근저당은 한 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적인 금액은 3억 4천 정도의 지금 청구 금액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고, 매각 기일은 다음 주 목요일인 6월 29일 10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감정 가격이 그 토지가 한 6억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건물이 7억 정도 되는데 여기가 부광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자체로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건축물을 보시면은 제가 임장을 가봤는데 1층은 주차자 시설로 되어 있고요. 3개층이 그 원룸으로 쓰고 있는데 각 층별로 5개 호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호실로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서 접근을 해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등기부를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나 아니면 토지 등기부 상에서 최선 순위가 근저당 한바 새마을금고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세권이나 근저당 그리고 임차권 같은 경우는 순위로 따졌을 때 다 말소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낙찰자가 인수에 대한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다가구 원룸인 만큼 상당히 많은 임차인들이 존재하는데요. 모두 15명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여기 이제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사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권 등기를 내놓은 상태인 거고요. 요 김양미 분도 전세권을 내놨고, 우창규는 임차권 등기가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낙찰자가 인수되는 어떤 그 보증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보증금 한 5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좀 특이한 물건입니다. 보통은 이런 원룸 같은 경우는 월세가 많은데 제가 쭉 확인해 봤는데 두 개를 빼놓고는 다 이렇게 보증금이 있어요. 그 전세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이 주인분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의 어떤 그 담보를 잡고 그리고 전세를 거의 대부분의 호실을 전세를 준 상태라 토탈 아마 그 은행 그 근저당권하고 이 보증금까지 처리하는데 한 8억 5천 정도를 해야지만 여기 임차인들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낙찰자가 인수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략적으로 뭐 대부분 분들을 그 명도시키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과거처럼 명도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도를 할 수 있는 데는 그 무리가 없는 그런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 찾아가서 임장을 하면서 앞에 있는 우편함을 좀 찍어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룸은 총 15개 호실로 원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203호 위에 204호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303호 위에 304호라고 쓰여져 있고 403호 위에 404호가 된다면 총 6, 3, 18, 18개 호실이 되거든요. 대장상, 그 건축물 대장상이 15개 호실인데 18개라는 얘기는 3개를 방나누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게 불법 그 건축물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뭐 가벽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원상복구 시키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15개 호실을 그 전세가 아닌 월세로 다 돌린다고 했을 때 이 주변에 그 월세가 한 35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15개 호실 하면 500 정도의 월세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찰가가 지금 그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아까 6억 5천 정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6억 5천에서 아마 8억 사이에 뭐 8억대 사이에 어떻게 낙찰을 썩어서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거의 10%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룸의 어떤 그 임대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임대 수익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물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이쪽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은 여기 위치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입지가 괜찮은 편입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판단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지금 여기가 부강의 여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이 지금 여기 있는 그 세종빌이라고 하는 요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강 쪽에 여기 장이수입니다. 장이수 그 오일장이 쓰고요. 그리고 상설 라인들도 이쪽이나 이쪽으로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요쪽하고 요 앞쪽에 뭐가 그 존재하냐면 이렇게 그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원룸 같은 경우는 그 주차되기가 상당히 좀 힘든 편이잖아요. 여기 지금 세종빌도 1층이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 시설인데 제가 그 임장 갔을 때도 여기 주차되어 있는 주차 그 차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나 했더니 변 게 아니고 다 공실이 아닌 다 차 있잖아, 임차인들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 앞쪽에 있는 공터에다가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 장점이고 아시겠지만 여기가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그 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그 음식 먹거리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많아서 입지적으로는 괜찮고요. 향후에 그 세종시에서 그 오생활거리 개발되고 나면 이 부강 쪽으로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강 쪽에 있는 상업지역들의 의미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고 지금 여기가 이제 부강역인데 그 아시겠지만 충청광역 그 철도가 신설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철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 부강역이 그
그 광역철도의 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과거에 한 1년 전쯤에 이쪽을 쭉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했었을 때 이쪽 라인에 있는 이 상업시설에 있는 이 앞쪽에 있는 시설들은요, 평당 2천을 준다고 해도 안 판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쪽 상업시설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토지가만 감정가가 6억 정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건물은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서 임대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한 번 정도 접근해 봐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가구 입찰 시에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뭐 권리 분석이나 아니면 가치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그 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아까 그 등기부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부동산은 그런 권리 분석이 주가 아니고, 보통 이제 권리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변호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경매를 하는 이유는 물건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투자성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가치 분석은 어찌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문 영역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뭐 전문가분들을 찾아가시면 되는 건데, 기본적인 권리 분석이나 가치 분석 외에 우리가 다가구 입찰 시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가구라고 하는 것은 주거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건축 연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 건축에 대한 설비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접근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낙찰 받은 금액보다 수리비나 아니면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다가구는 지금 원룸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가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물건이지, 내가 경매를 시작했는데 초보자분들이 그것도 혼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 설비 부분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분들, 또는 그런 분들과 지인인 분들이 같이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도 또 봐야 되냐면, 특히 이런 그 원룸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들이 많아요. 즉 이제 그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건축물 대장에 보면 위반 건축물,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 있는데, 써 있지 않아도 그렇게 불법적인 부분을 행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시설인데 주차시설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히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을 상업시설을 쓴다거나, 또는 아까처럼 이것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 나누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불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임차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위반 사실을 안다면 이게 낙찰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신고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낙찰을 받을 때는 만약에 심한 증축이 있다거나 그러면 차라리 그 접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앞 건물의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시설을 변경한 부분들은 상당히 뭐 원상태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건데, 뭐 지금 이 물건처럼 방 나누기 정도는 가격 정도를 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허물어내거나 원상시키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상 비용까지를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졌을 때,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인 물건이고, 그리고 그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난하다, 크게 뭐 보수될 것이 없고 가격 정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고 봤을 경우는 최소 그 임대 수익률이 10%대는 나올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면 한 번 정도 원룸에 대해서 노후에 내가 따박따박 월세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접근해도 괜찮지 않은 물건인가, 이렇게 저희 판단을 드리고, 자세한 입찰가나 어느 정도면 낙찰이 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 세부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 전문가 집단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아서 해보는 또 사항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첫 시간으로 북왕면에 있는 원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 물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에 관계되어 있는 궁금증들이 있으시거나 다른 물건들에 대한 어떤 권리나 가치 분석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논의를 해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법률 자문까지 구해주시는 교수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